근데 너무 입체적으로만 그리다 보면은 그림에 정보가 많아져가지고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게 돼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이뻐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목과 이어지는 이 선 윤곽선을 같이 표현을 해줘서 여기 부분의 턱 밑면의 면은 대생으로는 생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우 앵글성을 띤 얼굴 표현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메이드백 신청드려요. 로우 앵글에서 옷이 어떻게 보이고 또 어색한 이목구비 배치 나름대로 인체나 앵글을 신경써서 그려본다고 했지만 역동적인 느낌이 부족하고 색이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화려하고 다양하게 색을 쓰고 싶은데 너무 겉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피드백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역동적인 느낌이 부족하고 색이 촌스럽다는 느낌, 로우 앵글에서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일단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서도 우리가 형태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선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그 단순화적인 구조를 최대한 그림에다가 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투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흔히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투시의 개념들을 조금 종류들을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시를 일단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눈높이를 설정하게 돼요. 눈높이가 결국에 호라이즌 라인, 지평선이거든요. HL. 투시에 있어서는 이 기준, 지면과 스카이를 구분짓는 지평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지평선 라인을 먼저 구축을 하고 또는 포착을 한 다음에 투시성을 그림에다가 부여를 하는 그런 속성을 넣게 되는데 1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1점 투시라고 해요. 이런 1점 투시를 써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흔히들 예제로 보면은 이런 기찻길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 이렇게 가로수들을 표현해주면서 1점 투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되게 쉬워가지고 많은 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또 흔히 사용하는 2점 투시가 있죠. 완전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만큼 또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2점 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약간 멀리서 본 건물 같은 것들을 단순화하게끔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채용이 많이 돼요. 근데 얘네들 보시면은 1점 투시와 2점 투시는요 높낮이의 개념이 표현이 안 돼요. 얘네들은 멀고 가깝고 그 정도의 표현만 되는 얘들이고 높낮이의 개념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런 투시성을 가지고 있는 얘들이에요. 근데 이제 3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 잡고 여기다가 육면체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높낮이의 개념이 표현이 되는 투시도법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점 투시예요. 높낮이의 개념이 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평선 기준으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는 물체의 윗면이 보이겠죠. 저희가 이 물체를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찰칵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하이 앵글이다 라고 보통을 말해요. 우리는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럼 이건 뭐다? 지평선이 물체 아래에 있네? 그러다 보니 이 물체의 밑면이 보이죠. 그럼 이건 뭐야? 로우 앵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로우 앵글의 그림의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 단위가 투시적으로 3점 투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가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체의 밑면을 관찰하고 있으면서도 높낮이의 개념이 과장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로우 앵글의 3점 투시성을 가진 일러스트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좀 풀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치마도 이렇게 밑에 면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들도 이런 로우 앵글성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면은 좋다.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이 3점 투시성을 명확하게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도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정보적으로 이런 로우 앵글성을 띈 느낌들을, 이 정보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신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로우 앵글적 정보가 약간 빈약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형태적으로 살짝 수정을 취하고서 다른 것들도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밑을 바라보게끔 한 눈동자 표현을 한 거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캐릭터의
약간 좀 정수리 쪽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로우 앵글이니까요, 정수리가 안 보이게끔 표현해주면 더 좋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겠죠? 지금 보면은 제가 턱 아랫면도 그려줬어요. 왜? 로우 앵글이니까. 근데 지금 그림 보니까 그렇게 CG 그림 자체를 많이 접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나름 이런 도형화라든지 이 형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인지는 하면서 그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계속 느껴지거든요. 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손 그리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은 나름 좀 체계적으로 입체를 이해하면서 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보여져가지고 나름 입체적이게 보여지죠? 물론 더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CG 작업을 많이 안 했는데도 이런 고찰을 하면서 그리시는구나 해가지고 좀 신기하네요, 저는. 여기 목 카라 부분도 이렇게 표현한 거 진짜 잘했어요, 입체적으로. 근데 이게 미소녀다 보니까 형태 표현에 있어서 좀 많이 듬직해지셨어요. 그래서 어깨도 살짝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 모양 있죠? 이 손 모양 자체가요, 입체적으로 보이기가 되게 힘든 모양새예요. 그래서 입체성을 띠기 어려운 앵글 자체를 선택하시기보다 좀 더 정보 표현에 있어서 유리한 앵글들을 초이스해가지고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좀 인지적인 부분들도 활용을 해 가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리면은 되게 애매하게 착시적인 효과가 나는 잘못 그려진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본질적으로 입체라든지 탄탄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그래도 다 입체적으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약간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입체적인 느낌이 나기 어려운 그런 앵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입체적으로 만들어 버릴 테야 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발생해요. 그래갖고 되려 입체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고집을 안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2D를 관찰함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보일 만한 인지적인 요소들을 배제를 하면서 그림을 표현하는 거라 가지고 좋은 그림이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려고 노력을 앞으로도 해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확률들이 되게 높아질 거예요.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보들을 가득 담아 볼게요, 그림에다가. 저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네요. 근데 저도 인지적인 부분을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집인지조차도 몰랐거든요.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구나, 인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또는 2D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지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림을 좀 더 아름답게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입체에 대해서 엄청난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 입체를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미적인 관찰, 미적인 고려를 전혀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림은 미적인 요소들이 진짜 많이 존재하고 미적인 요소들을 그림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라 가지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보통 제가 그랬는데, 제가 입체적인 부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 같은 것들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 안 이쁘게 그렸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저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존재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나는 퀄리티가 높은데 저렇게 그냥 이쁘게만 그리는 사람들이랑은 다른데 약간 홍문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결과값이 존재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막 존재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적 부분이 존재해요. 글래머러스한 캐릭터가 아니니까 골반 쪽 라인은 좀 둥글게 만들어줄게요. 구체적으로 그리기 어려운 배치면 미적인 판단 고려해서 고집 버려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본인의 그 목적 하에 그림으로서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그 선택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면이어도 이쁘게만 하면 장땡인가요? 장땡이지. 입체적이다는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느끼는 그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보적 감각을 뜻하는 거지, 입체적이다가 결코 이쁘다 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귀엽고 이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입체성을 조금
조금 배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소녀 캐릭터 얼굴 봐요. 실제 인간보다 입체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딘가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그려가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인체를 이렇게 알기 쉽게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봄에 있어서 이 3점 투시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자체가 좀 되게 꿀벅지처럼 보이게 되고 이 하반신 자체도 좀 두껍게 보이게끔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됐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비해서 많이 작아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3점 투시성의 정보를 그림에다가 담고 있게끔 그림을 그리게 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우 앵글성을 좀 명확하게 느껴지게끔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부의 입체 윤곽선을 좀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 표현하고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되게 그림 그리기가 편해져요. 다른 엄청 잘 그리는 존잘님들은 이런 거 표현 안 하던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다들 머리로는 그 암산하면서 표현을 하고들 계십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역동적인 느낌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에 부합시켜서 그림을 더 이쁘게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 원본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아래서 봤기 때문에 밑꺼풀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게 입체를 좀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준 건데, 명확하게 밑면이 보이게끔 계속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입체적으로만 그리다 보면은 그림에 정보가 많아져가지고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게 돼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이뻐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가시면서 그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 상태에서 치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로우 앵글이라고 했죠. 그대로 입체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저는 그 만화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입속을 치아, 입 이런 것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쪽 스타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턱의 밑면을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데생에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이 밑면을 다 표현을 하면은 좀 어색해져요, 그림이. 그래서 이 턱을 보면은 여기가 명확하게 윤곽이 우리 눈으로 관찰을 함에 있어서, 실제 사람의 턱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여기 윤곽이 명확하게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과 이어지는 턱 밑면과 목과 이어지는 이 선 윤곽선을 같이 표현을 해줘서 여기 부분의 턱 밑면의 면은 데생으로는 생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우 앵글성을 띈 얼굴 표현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동적이다 라는 느낌을 내는 기초적인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동적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선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여러 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이 좀 더 역동적인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좋을까요? 당연히 얘겠죠. 그리고 속도감에 있어서도, 또는 선의 커브감에 있어서도 A, B, C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는 B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되게 좋은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캐릭터가 이런 자연물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림인 만큼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바람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더 역동적인 느낌을 그림에다가 바로 부여를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의 느낌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상정하고 다가가면은 그림을 좀 더 멋지게 내 의도에 맞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약간 트레이드 마크인 옆으로 뾰족 나온 머리가 있네요. 그거는 좀 살려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바람을 너무 거슬러 버리면은 노잼이니까 여기서도 입체성을 좀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눈 위로 지나가는 건 피하는 게 좋나요? 어지간하면은 많이들 피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로우 앵글이다 보니까 이 옷 같은 것도 명확하게 이 옷의 내부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이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펄럭여주는 거죠. 이 치마도 이 펄럭임을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입체를 명확하게 최대한 표현해주려고 노력해보자. 리본도 흩날리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포커스가 역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좀 과감하게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그런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을 함에 있어서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자면은 이 다리, 이 넓은 면적들은 어떻게 하면은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빛과 그림자, 어둡고 밝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입체감을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둠을 설계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1차적으로 어둠을 넣게 되잖아요. 이 어둠을 넣을 때도 로우 앵글이다 보니까 이 앵글성을 계속 생각을 해주면서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좋냐, 빛이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빛 자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는 어둠을 표현하실 때 밑면을 표현해준다 라는 감각으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림자를 넣을 때도 로우 앵글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도 보시면은 그림자가 그냥 아무개로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게 아니라 라운드하게 입체적인 느낌을 그림에다가 부여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의 이 둥근 입체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림에 넣어줘 봅니다. 그림자는 밑면의 표현이 주로 돼요. 이렇게 그림을 단순하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넣는 이런 어둠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입체감을 느끼게끔 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그림에다가 부여를 해주거든요. 선만으로도 정보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1차적인 어둠 설계만으로도 엄청 크게 더 탄탄하게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거 좀 고려해 주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에 있어서는 그렇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도, 바다, 이 오브젝트들 보면 얘네들 또한 로우 앵글성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면 좋다. 얘네들도 빙글빙글 돌려 로우 앵글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게 물줄기 실루엣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해? 하늘, 구름도 로우 앵글성 생각하시면서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역동적인 느낌을 극대화해주면서 그림이 더 시원하게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로우 앵글이지,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구름도 밑면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더 하늘이 높게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시원하게 구성과 어느 정도 로우 앵글성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그림이 더 직관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